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우리 류종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밤새 별일 없으셨죠? 밤새 저는 별일 없었는데 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올랐길래? 바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지수부터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65%가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45% 올랐고 S&P 500도 1.83% 올랐습니다. 러셀 2000도 1.97% 오르면서 이제 주요 4대 지수가 다 올랐는데 한번 그래프 보시면은 어제 불안감 없이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갔죠. 네. 네, 되게 어제 많이 좀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이주호 기자 말한 대로 어제 할 걸. 어제 할 걸. 껄껄껄 하는 또 껄무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실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어제 이제 노동부에서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CPI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수치보다는 조금 웃돌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식품이랑 에너지를 뺀 근원 CPI가 어제 이제 0.2% 상승한 걸로 이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걸로 지금 나오면서 좀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약간 요런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2.56% 올랐고요. 네. 엔비디아도 3.37%,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다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가 8% 올랐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테슬라라고 했잖아. 테슬라. 올해는 테슬라가 주인공인 것 같아. 그래요? 네, 300. 얼마까지 보십니까? 이게 335면 이제 살라고요. 그때는 300. 지난번엔 300이라고 말씀하셨죠. 300이라고 했는데 10% 올렸습니다. 330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330이면 들어가세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어제 진짜 기분 좋았을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뭐죠?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전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양자였죠. 아이온큐? 아이온큐 한번 보시죠. 나 아이온큐 생각했어. 아이온큐 어제 밤이에요. 네. 한 달 아니고 어젯밤에 33.48% 올랐고요. 에라이.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이제 29.77% 올랐고요. 그리고 퀀텀 컴퓨팅은 55.45% 올랐습니다. 와, 네. 55%요. 네, 엄청나죠. 아, 그리고 이제 디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67%가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CPI 영향보다는 사실은 어제 이제 MS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투자를 하고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얼마큼 올랐나 싶어서 한번 한 달치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5.79% 지금 마이너스고 한창 때 이제 가장 높았던 이제 1월 6일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좀 올라갈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고점 대비는 아직까지 좀 많이 낮고 네. 다른 곳들도 보면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굉장히 좀 세게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도 GTC 2025, 그러니까 3월에 있을 컨퍼런스죠. 거기에서 양자의 날을 개최한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었고. 양자의 날. 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퀀티넘, 아톰 컴퓨팅, 아이온큐, 디웨이브 이런 기업이 참가할 거라는 엔비디아의 블로그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M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용 양자 컴퓨팅 기술로 이번에 발표를 하고 네. 엔비디아마저 그렇게 하면은 B2B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이 조금은 속도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네. 젠슨 항이랑 저커버그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양자 업계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업계가 양자 학계죠. 양자 학계에서 난리가 네. 났었고 실제로 지금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학계에서도 이게 지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논쟁이 많다 보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큰 또 이제 반도체 업계랑 또 이제 그 빅테크 쪽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가능성이 아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게 끝나면서 여기에 대한 또
힘을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너무 좀 과하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저 하룻밤에 50% 떨어졌으니까 또 에이, 하룻밤에 이건- 50% 올라야죠. 야 이건 아닌데. 그때인데 딱 그때가 타이밍인데. 근데 분명히 아시겠지만 나한테- 하루에 50% 떨어지면 네. 100% 올라가야 원복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좀 더 갈 수 있겠네. 그건 좀 모르죠. 지금 두 분 뒤에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 ETF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지금. 예, 대신 이제 곱하기 3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이번에도 그때 영국에서도 ETP 날아가면서 청산됐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레버리지 상품은 언제나 조금은 조심하고 위험도가 신중하게 있죠.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뉴스 들어가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투자를 해서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네. 사실은 현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내 직장, 내 직업을 굉장히 좀 잘 해야지만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마련할 수 맞아요. 있는 건데 네. 12월 달에 취업자가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제 통계청 자료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여기 지금 계엄 영향이 사실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제 좀 많은 그 이제 대통령이 잡혀가면서 여기에 대한 좀 이슈는 이제는 약간은 좀 이제 정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 후폭풍은 이제 지금 점점 통계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표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857만 6천 명으로 이제 1년 전보다 15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늘긴 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다라고 하는데 취업자 증감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년은 사실 이때 그 코로나 때문에 공장도 셧다운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보니까 아예 증가 자체가 없었고 마이너스 역순역을 했었는데요. 이후부터는 이제 고용이 계속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가 폭을 보셨을 때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1년도 때 36만 9천 명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22년도 때는 81만 명 넘게 늘었다가 23년도에 32만 7천 명 그런데 이제 24년도 보시면 15만 9천 명으로 증가폭이 굉장히 지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나고 산업이 돌아가면서 고용이 늘고는 있는데 23, 24년 2년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했던 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담겨 있었던 취업자 수 전망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그때 당시 한 23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한 7만 명 가량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때 고용이랑 산업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다는 게 좀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2월 월별 또 한번 보시면은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2천 명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줄고 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었거든요. 4분기도 안 좋고 네. 하반기는 더 안 좋지. 하여튼 하반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았지만 특히 12월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줄었다. 네, 12월은 역성장했습니다. 아예 는 게 아니고요. 5만 2천 명이 줄면서 지금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네. 46개월 만에 지금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뭐 건설업에서 15만 7천 명이 줄었고요. 제조업에서 9만 7천 명이 줄었고 도매 소매업에서 9만 6천 명이 줄면서 다른 곳에서 많이 늘었더라도 여기서 이제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토탈로 봤을 때는 12월 달에는 5만 2천 명이 감소한 걸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만 명씩 만약에 늘어난다 치면 네. 저게 5만 그러니까 12월에 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한 30만 명 가까이 연간으로 기록할 수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죠. 음, 네, 하지만 많이 줄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연간 전망치였잖아요. 하반기 네. 전망치보다 저희가 7만 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결국에는 12월 달 감소가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인데 네. 건설업이 어쨌든 뭐 그 계절적 영향이 뭐 있긴 있을 거고 네. 워낙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그렇죠. 그럴 것 같다 치더라도 도소매업에서 이만큼 감소가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워낙 안 좋고 뭐 네. 이런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분들이 워낙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12월 달에 사실 문을 닫았던 뭐 자영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사장님 한 명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네, 직원들이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 연령대별로 한번 보시면은 네. 이 연간 기준인데 이제 15에서 29세는 마이너스 14.4% 그리고 이제 그 30대는 그래도 이제 9%, 40대는 마이너스 8.1%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산업별로 보셨을 때는 도소매업이 이제 가장 많이 줄었고요. 건설업이 4.9, 이제 제조업이 줄고 그래도 늘어난 걸로 보셨을 때는 이제 정보통신업 그리고 이제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만 명입니다. 네. 네. 마이너스 14.4만 명, 9만 명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는 이제 15만 9천 명이 늘긴 늘었지만 증가 폭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지난달 종료했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이번 달에 재개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고용부진 요인이 조금은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작년 1월, 2월에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사실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보다는 사실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올해 좀 경기에 대한 전망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네. 성장률이 1%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든 이제 좀 있으면 한 2달만 있으면은 상반기 공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규모를 지금 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빨리 확정이 돼야지만 이제 3월 달에 바로 공개 채용 모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대기업 공채가 늘어나야지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다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은 올해는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취업자 수가 12월에 마이너스 난 거, 요거 이제 올해는 좀 이제 분위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한번 정치적인 이벤트들 좀 마무리되면서 좀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 네. 이제 좀 직접적으로 들어온 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좀 직접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뭐 총판을 통해서 이렇게 오거나 맞아요. 커머스를 통해서 직구를 통해서 왔는데 이제는 아예 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샤오미 코리아 설립을 하고 나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샤오미 스마트폰을 이제 국내 시장에도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샤오미 로봇 청소기 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걸 이야기를 하고 TV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오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네. 삼성의 사실은 가장 큰 적으로 지금 꼽히기는 하는데 내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갤럭시가 한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영향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법인 설립을 하고 본격적인 프로모션 나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번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샤오미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14T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제 가성비 높은 보급형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 갤럭시 S24를 조금 겨냥을 해서 우리가 진출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이 네. 프리미엄급을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다 보급형 제품. 보급형. 네, 보급형. 보급형 제품인데 가격이 몇십만 원밖에 안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다 이제 앞에 일자가 붙고 이자가 네. 붙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십만 원대 지금 가격으로 나올 예정이다 그럼 이제 보니까 뭐 보조금 받고 하면 거의 뭐 무료 폰으로. 그렇죠. 단톡방까지 폐적이 됐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나 싸게 나올지 사실 다들 좀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통신사 쪽이랑 이제 삼성 쪽에 물어보니까 사실 크게 삼성 쪽에서는 우리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통신사 쪽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거기서는 판매량이 많이 늘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 네. 이제 단통법이 사라지게 되면은 보조금을 얼만큼 넣어줄지는 사실 마음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밀어주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기억 속에 있던 공짜 폰 이런 게 다시 한번 부활을 할 수 있는데 돈 주는 폰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받으면서 현금 뭐 30만 원 받고 뭐 이런 애도 있었어. 네. 네. 근데 그쪽 시장에 이제 중국 보급형 스마트폰들이 많이 밀고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상황 좀 네. 어쨌든 어렵고 하면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 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아마 세컨폰 같은 것도
저 사업용이나 이렇게 따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업무용 쓰시는 분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용 따로 쓰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아주 메리트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이 가격이 한 60만 원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음. 60만 원 초반이면은 사실상 공짜폰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삼성에서도 신경을 안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신경을 많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쓸 것 같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로봇 청소기는 아시겠지만 이미 로보락이 국내 이제 로봇 청소기 시장의 한 45%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로보락은 중국의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근데 뭐 에코백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브랜드들 다 합치게 되면은 네. 한 7, 80%를 지금 중국 제품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것들이 또 들어와 있나 한번 정리를 하다가 네. 동아일보에서 정리를 너무 잘한 게 있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샤오미가 이제 가전과 스마트폰 시장에 지금 가져오기로 했고요. 로보락이 지금 가전 시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로봇 청소기만 알고 있는데 로보락이 최근에 지금 공들이고 있는 시장이 세탁기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금 각각 가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세탁 건조기를 가져왔거든요. 네. 세탁 건조기 이제 뭐 우리 삼성이랑 LG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10kg 정도의 용량의 조금은 작은 사이즈. 근데 작은 사이즈지만 기능은 프리미엄급으로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격을 찾아보니까 169만 원 정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비싸다 싶었는데 삼성 제품이나 LG 제품이랑 비슷한 성능을 가지는 그 제품을 찾아보니까 1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왜 선택을 하는지를 좀 알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이번 CES에서도 공개를 했던데 조금 더 큰 제품, 플래그십 제품을 좀 있으면 한국에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탁기 용량 큰 거 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0kg 이런 거는 자취생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많이 쓰다가 10kg가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까지는 쓸 수 있죠. 그래요. 옛날에 10kg가 거의 제일 큰 거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20kg, 24kg. 세탁기가. 네, 드럼 세탁기가. 그래요. 네, 28kg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세탁기 사람 넣고 돌리는 것도 아니고 뭘 이불 빨래는 해야죠. 맞아, 이불 빨래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불 빨래라고 좀 독특한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고 또 요즘은 세탁 건조기잖아요. 네. 한 통으로 세탁도 하고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넣었을 때 네. 전체 통 사이즈의 절반이 넘어가면은 건조 그 잘 안 효율이 되는구나. 떨어진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이즈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네. 용량의 한 60% 이상은 안 넘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훨씬 더 무거운 걸 좀 하긴 해야 되겠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TCL이라든지 하이센스 같은 게 이제 이거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네. 근데 한국에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커머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TCL은 한국 법인도 설립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TV 요즘 이제 거거익선이라고 해서 네. TV 기능보다 일단은 큰 게 커야죠. 좋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스마트 TV 기능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걸 찾다가 가격 비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싼 게 있어. 그리고 LG 패널 썼다고 해. 네. 보면은 중국 제품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또 난리 났던 게 그 드림이라고 하는 로봇 청소기를 네. 예약 판매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 품절이 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 기업이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이렇게 품절 시킬 거면 예약 판매 왜 받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왜 못 사게 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걸 그렇게 보면은 인기 많아요? 네, 그래갖고 내 책 그 예약 판매할 때는 이렇게 안 사던 사람들이 내 책도 일주일 동안 예약 판매했다고. 걔는 청소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야, 그걸로 쓱쓱 쓸으면 잘 쓸어져요. 그렇죠. 뭐 이렇게 라면 받침대로도 쓸 수 있고.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이제 가전 쪽에서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스마트폰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기도 하고 예. 이게 어쨌든 우리 기업들 삼성, LG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 좀 뒤늦게라도 이제는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로봇 청소기가 되게 대표적이긴 한데 로보락이라든지 드림이라든지 이런 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기능은 좋고. 국산 제품보다 좋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LG랑 삼성이 그 과도기 때 생각을 잘못했던 게 우리가 브랜드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좀 더 성능을 높이고
가격은 좀 더 비싸게 받아서 가보자라고 했다가 실패를 했죠. 프리미엄 전략이 완전 실패를 했어요. 프리미엄 전략에서는. 왜냐하면 청소기는 결국에는 쓰다가 보면은 성능이 비슷비슷해요. 네. 이제 결국엔 이게 로봇 청소기 아시겠지만 돌리고 빨아들이는 성능에서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요즘 자율주행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잘 더 넘어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LG가 요즘 이제 그쪽에 좀 LG 삼성이 가격을 내리면서 성능은 조금 높이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가전은. 사실 우리도 월풀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90년대 뭐 80년대는 뭐 당연했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소니, 히타치, 맞아요. 샤프. 히타치. 샤프, 샤프. 네. 네. 가전이 진짜 있는 집들은 그런 거 사고 아유 좀 뭐 없으면 이제 뭐 금성. 예, 그런 거 사고 뭐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저희 또 골드스타였습니다. 맞아요. 글로벌하게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네.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전업체들이 완전 이제 세계 장악했고 네. 그 과정을 똑같이 중국이 지금 걷고 있는 거겠죠. 걷고 있죠. 네. 근데 이제 LG 삼성에서 지금 밀어붙이는 전략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도 있지만 결국에는 AS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좀 그래도 맞아요. 많이 고전이라기보다는 시장을 확 먹지 못했던 게 살 때는 싼데 유지 보수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편하게 AS를 위해서 삼성을 사고 LG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LG 삼성이 자리를 잡을 게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장 빠르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업체들이 들어올 때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까지는 아직까지는 LG 삼성이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동차가 좀 많이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저 요거 끝나고 있다가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BYD 코리아가 오늘 이제 출범식을 하거든요. 네. 출범을 하면서 이제 신차 발표회를 합니다. 네. 이 아토3라고 하는 이제 소형 SUV 전기차가 있어요. 네. 이게 중국 내에서는 2천만 원 초반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그 일본과 유럽에서는 한 4천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국내에도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뭐 통관세를 뭐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옮기는 그 운송료도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어제 이제 이게 BYD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이따가 좀 있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토3가 3,190만 원입니다. 3,290만 원 제일 비싼 게 3,290만 저게 원. 니로급이라고요? 이게 그렇죠. 니로 코나 소형 SUV. 아, 니로 코나급.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조금 전 가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LFP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는 못 받거든요. 네. 그래도 한 200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2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진다고 지금 나옵니다. 전기차인데. 네. 코나랑 비슷한데 코나는 4천만 원 훨씬 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지금 4,000대 정도 올해 판매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CL이라고 하는 차량이 이제 그 아이오닉 6라든지 모델 3 중형 SUV급의 차량인데 이 차가 지금 4,290만 원대에 나오게 되면은 보조금 받으면은 3천만 원 끄트머리에 지금 네. 가능해집니다. 이러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싸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돌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그마한 차.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캐스퍼 일렉트릭이랑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이 차도 지금 가격이 캐스퍼 일렉트릭이랑 거의 비슷하게 책정될 거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가장 걱정하는 건 C라이언 7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게 소렌토, 산타페만한 그런 이제 전기차거든요. 네. 중형 SUV 전기차인데 4,490이에요. 모델 Y보다 당연히 싸고 아이오닉 5 EV6보다 1,000만 원 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지금 들어왔을 때 국산 이제 차를 많이들 구매를 하시죠 당연히 하는데 야 근데 가격에서 이길 장사는 사실 없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중국차 얼마면 살래? 라고 하면은 한국차보다 한 1,000만 원 싸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격이 책정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중국의 가전 그리고 자동차 지금 공략이 어마어마하고 아마 가격 경쟁력으로서 우리가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 뭐 다른 어떤 메리트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브랜드라든지 뭘 좀 보여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 파산 공세 잘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뭔가를 하나를 남기고 가려고 요즘 열심히 다시 하시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AI 반도체 규제를 좀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의 하나로 TSMC와 삼성전자의 실사를 강화하는 세부 규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여기 보시면은 세부 규정에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파운드리 기업이 중국 기업을 포함한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한다는 건데 규정 초안을 한번 보시면은 14나노미터 혹은 이제 16나노미터 이하의 모든 칩은 별도의 규제에 따라 제한되고 중국을 비롯한 제한을 맞는 국가에 판매를 하려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화웨이에서 그 이제 그 TSMC 제조 칩이 나오면서 조금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금 영향을 주냐 하면은 결국에는 TSMC의 생산량 저하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겹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뭐 GB200 같은 경우에도 발열 문제가 아직까지 좀 안 잡히고 네. GB300으로 우리 그냥 살게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객사들의 그런 요청까지 오다 보니까 네. TSMC의 주문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TSMC 그러면 TSMC가 지금 결국엔 주문량을 받아서 대신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우리 잠깐만 생산량 좀 줄여주세요. 주문 줄여주세요 하면은 GB200을 그렇죠. 네. GB200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금 다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AI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반도체 규제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중국으로 들어갔던 기존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줄겠죠. 네. 그러면은 TSMC의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여파가 TSMC에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제 외신에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뜨겁게 이야기가 됐어요. 네. 요거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호포 시리즈의 단종과 차세대 제품인 블랙의 GB200A에 대한 제한적 수요, 그리고 이제 GB300A의 수요 둔화 등으로 엔비디아가 TSMC 공정 주문을 줄이는 걸로 지금 이번에 주문을 넣었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 주문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TSMC의 첨단 패키지 공정인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네. COWS 많이 들어보셨죠? 코어스라고 하죠. 예. 네. 코스에 지금 이제 매출이 1에서 2%가량 지금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TSMC도 이번에 2분기 아니라 1분기부터 조금은 올해는 반도체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슈퍼사이 끝나면서 하반기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조금은 당겨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GB200이 굉장히 좀 큰 지금 그 문제로 사실은 꼽히고 있거든요. 네. 여기로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발열 문제가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줄고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업체들도 결국에는 잠깐만 우리 그거 납두고 다른 거 살게, 그리고 다음 거 살게,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좀 더 줘봐, 지금 있는 거 없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당혹스러워지면은 밑에 있는 하부 이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부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AI 산업 자체에 조금은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바로 효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규제 강화에다가 엔비디아의 주문 감소까지 겹친 걸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뭐 엔비디아, TSMC 하여튼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 한편 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지금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지만 그 미래를 이끌어갈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삼성도 역시 뭐 그 중에 하나일 거고 SK 네. 또 LG전자도 뭡니까 그 전장 부분 뭐 이쪽은 그쵸. 또 네.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네. B2B가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B2B가 강화되면 소비자들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폄하해요. 도대체 뭐 하는 기업? 예를 들어 소니 같은 거. 네. 소니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이젠 뭐 남았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하나 남았나? 그리고 얘 플레이스테이션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니잖아요. 이미지 센서 하는 그런 그렇죠. 기업. 카메라 센서, 비전 센싱 쪽에서 최고죠. 네, 하여튼 뭐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네. LG 그램 다시 갖고 왔다는 얘기 하고 그 얘기-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LG 그램. 광고를 내가 막았네. 네, 저희가 LG 그램 갖고 올 때마다 다 완판이라 아직도 못 사신 분이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가져와 봅니다. 네. 오늘 만약에 완판 아니면 오늘로 끝이고요. 네. 오늘도 완판이면 다음 달이나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그램 15 바로 요겁니다. 쓰고 계셨군요. 저희가 지금 들고 있었던 요 멋진 컴퓨터. 요게 이제 또 터치 스크린. 네, 터치 스크린 되잖아.
이 터치스크린 아. 흡집됩니다. 와. 네. 요런 터치스크린 되는 15 울트라 7이죠. 요거가 119만 원. 네, 더는 우리도 못 합니다. 이거 온라인에서 얼마 정도 하나요? 요게 최저가 찾아보면 160 몇만 원 정도예요. 160 네. 2만 원 요 정도 수준인데 네. 119만 원까지 우리가 내렸다고. 119. 와. 그냥 와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바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럼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인텔 i7 이건 뭐 이 개인용 컴퓨터 최고잖아요. 네. 그리고 램은 16 그리고 SSD 1테라. 오 1테라. 하여튼 뭐 15.6인치니까 웬만한 집에 있는 TV보다 훨씬 낫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가격 검색하다 보면 싼 거 있는데라고 하는데 그 싼 거 있는 데에서 윈도우 안 깔아주는 거 있어요. 맞아요. 요즘 많아요. 아니, 싼데 윈도우 안 깔아줘. 그래서 윈도우 깔려고 보면 20만 원. 어이, 잠깐만 이거 계산해 보면 비싼데. 근데 요거는 윈도우 11 깔려 있습니다. 네, 요거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 싸다 진짜. 링크 요 위에 있죠? 네. 요 정도면 나는 안 사기는 노트북 살 생각이 없었다면 몰라도 네. 생각이 있었다면 안 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입학철 다가오니까 아니면 그렇죠. 또 설 선물에 뭐 대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줄 때 네. 뭐 물론 어디 뭐 갖고 올 수 있죠. 좀 저렴한 거. 그러나 그래도 또 우리 조카 주고 우리 아들 주고 하는데 딸 주고 하는데 그때 또 그램 정도는 줘야 또 삼촌 면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램 정도는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뭐 애플 뭐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스타벅스 들어갈 때만 필요한 거고 진짜 써보면 그램이 훨씬 낫죠. 스타벅스는 그 붙이고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LG 그램 15 요거 링크 있는 거 빨리 따라가시고요. 119만 원 초특가 이건 뭐 오늘 안에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류종훈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